설거지를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디스크가 아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5% 이하로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는 췌장암의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췌장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가 생겼을 때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습관은 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암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디스크가 아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수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4.3%입니다. 전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 당시 수술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20% 이내이고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절제되었다 하더라도 미세 전이에 의해서 생존율 향상이 적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기 때문입니다. 매월 신규 환자를 50여 명 진료하니까 1년이면 600명쯤 되겠고 22년간 진료해 왔으니까 13,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췌장암은 과거에는 흔치 않았다가 최근에는 아주 흔합니다. 예후가 좋은 다른 암들보다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간담체, 즉 간, 담도, 담낭, 췌장을 간담체라고 합니다. 이 간담체에 생긴 암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 간담체 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내원 환자의 거의 30%가 간담체 암인 것 같습니다. 원래 2021년 우리나라 암 통계가 간담체 암은 전체 암 환자의 11%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 간담체암이 30%이면 일반 발생률의 3배쯤 되는 비율이겠죠. 췌장암의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전이가 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환자분은 다리가 아파서 처음에는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했지만 안 나았어. 혹시나 디스크인가 싶어서 허리 MRI를 찍어봤더니 척추에 종양 소견이 보여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췌장암이 척추 여러 곳에 전이를 일으켰고 그중 허리 척추에 전이암이 커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아팠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꼭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전이된 암이 누르는 증상 때문에 전혀 다른 병을 의심하다가 잘 안 나와서 정밀검사 후에야 전혀 다른 곳의 암에서 전이된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췌장은 위 뒤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 40에서 50%에서 원격 전이가 발견되고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급격한 임상경과를 보여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소화기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복통이라든지 식욕부진, 체중 감소, 황달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십이지장 쪽에 붙어있는 췌두부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황달이 나타납니다.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로, 식욕감퇴, 소화장애, 허리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전조 증상이 있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분비되는데 아밀라제와 리파제 같은 게 분비되죠. 췌장의 이상으로 이들 소화 요소의 분비가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소화장애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은 위의 뒤쪽, 척추의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똑바로 누워 있을 때 등 쪽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췌장암을 초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췌장암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당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췌장의 두부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십이지장이나 담관을 압박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고 담즙이 정체되면서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달이 있을 때 간이나 담낭이나 담도 이상뿐 아니라 췌장의 이상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시주질환 여부와 췌장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시주질환이 있는 남성은 잇몸이 건강한 남성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년 이내에 발치가 필요했던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고 흡연하지 않더라도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구강 내 세균이 만드는 발암 화학물이나 염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고,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에서 염증 수치인 CRP가 더 높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는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제 꼭 췌장뿐이 아니고 췌장이나 후복강 쪽에 있는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보다는 굉장히 중한 병들이죠. 붉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췌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췌장이 지방 소화를 위해서 쉴 틈이 없게 되고, 이는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대창, 막창 등 포화지방이 많은 소곱창과 돼지갈비, 떡갈비 등은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당 자체가 최종 당하 산물로 작용해서 염증과 산화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튀김, 아이스크림과 같이 당과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암을 일으키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치킨과 감자튀김이죠.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합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소, 돼지, 양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 속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끼어있는 고기를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특등육으로 치죠.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췌장이 계속 무리를 하게 만듭니다. 고기와 마찬가지로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류 또한 췌장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붉은 고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공육류 자체가 발암물질 1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술과 알코올입니다. 술은 담석과 함께 췌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주면서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염증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염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금주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진단받는 시기도 늦고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지만 우물쭈물 망설이느라 시기를 놓치면 인접장기로 급속히 번져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쉽습니다. 암이 췌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수술을 하고 조직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췌장을 벗어나서 인접장기를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수술로 드러내야 하는 장기가 많아져서 수술 자체도 좀 위험하고 수술 후 장기 기능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수술을 하는 편이 예후가 좀 더 좋지만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없게 되고 진행이 빠르지만 최근에 개발된 신약들의 효과가 좋아서 오랫동안 생존하시는 분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췌장암의 치료 성적은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췌장암의 예후는 무조건 불량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힘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정도 버티기 어렵다더라 하는 풍문만 들으시고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를 포기해버리고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하던 치료 방법들이었고, 과거의 암 치료 성적을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의 등식이 성립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치료 성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술 기법도 향상되었고 항암제도 새 약제들이 개발되어서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성적은 향상되어서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는 넉넉히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표준치료 꼭 받으시고 표준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동화암 치료를 통해서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 표준치료와 동화암 치료를 병행치료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인슐린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아밀라제, 리파제 같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졌으니까 소화제를 계속 드셔야 되고, 그렇게 보충만 해주면 췌장은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암 검진을 경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간, 대장, 유방, 자궁, 경부, 폐, 암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 간, 유방은 40세 이상, 대장은 50세 이상, 자궁, 경부암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폐암은 54세에서 74세 사이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국가암 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직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마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는 항산화나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청량음료 대신에 생수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과일과 채소, 해조류 그리고 현미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좋고 육류는 안 먹을수록 좋겠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감잎차를 많이 추천하는데 녹차도 건강에 좋고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